현대상호 3호중공업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실 2,804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 영업손실이 이렇게 났는지 좀 분석을 통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파악을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개천절 날에 머니투데이에서 설계도면 봐도 못 따라와 한조선 부활시킨 LNG 운반선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상반기까지 적자들이 났습니다만은 지금 그 3분기가 이제 끝났죠. 이 결산 공시가 나오려면 우리는 한 또 40일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만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LNG 운반선의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T가 가지고 있지만 설비 기술은 단연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같은 설계도면을 보고 시공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국내 3사만이 경쟁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시공기술 덕분입니다. 조상선 현대상호중공업은 비상장이에요. 엠브루인 공사부 책임자의 그 인터뷰 내용을 한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사진이 목포 밑에 있는 그 3호라는 지역인데요. 영광하고 뭐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암이죠, 영암. 이게 그 3호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찍은 건로 뭐 그렇게 인식은 됩니다. 가서 인터뷰를 한 거니까 언로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언로다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크레인 성격, 언로라다고 해도 크레인 성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은 2조 원대 달성했는데 이것이 이제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했고요. 매출 원가가 조금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3.9%나 크게 또 떨어졌습니다. 판매관리비는 반대로 45.6%가 증가해 가지고요. 영업손실 2,307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도 그 좀 전년도보다는 약간 그 0.6%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원가 생산성도 뭐 이 표로 보면은 소점 한 자리로는 0.01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 비용 빼기 기말재고일 텐데 이 재고 범위 기준이 그 이 스루프 분석하고의 그 갭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으로 보면은 매출 재료비가 21.2%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39.1%가 더 떨어졌고요. 스루풋율은 14.7%, 거의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3.1%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81에서 0.64로 더 한 0.17 정도, 거의 뭐 0.2 정도 되니까 크게 그 하락을 했고요. 영업 손실이 2,804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496억 원이 더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괄이라는 얘기는 그 계약 자산을 그 스루프 쪽에서는 그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고의 증감액을 원가계 아니 그 저기 말하자면은 재료비 산출하는데 반영시켜서 그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인데요. 위에 있는 그 양식대로 아마 그 미래는 이렇게 그
재고의 흐름을 다 볼 수 있게 공시를 해야 될 날이 우리나라한테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이 주주들이나 이 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이제 지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회사 신용도가 현재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하자면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를 해라. 라고 소액주주 운동이라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고자산으로서는 스루풋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습니다. 원재료에는. 근데 현대상황호중공업은 전체 재고자산액을 이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계약자산이 1689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 손실이 좀 적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스루풋은 더 거의 뭐 500억 더 이상 영업 손실이 나는 489억인가 그랬었죠. 이것 때문에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감소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이제 원가 회계하고 또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회사는 따로 이렇게 그 따로 떨어져서 파악하게 되는데 매입액이 상반기에 1조 5,600억을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원재료니까 그 기자재, 강재, 의장재, 기타 이렇게 합계액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입고 금액을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선박을 건조하는데 출고가 얼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고를 기말 재고를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이 매출원가 재료비는 12.3%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3.1%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44%에서 무려 29%로 떨어졌는데 그 차이가 한 1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총 제조 비용의 비율을 보고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에 대한 그 사후정산이 제대로 그 가격을 책정을 못 받으니까 선주한테 계속 적자들을 요즘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철강제 가격이 2021년도에 워낙 많이 올랐고 거의 뭐 많이 오른 건 70% 정도나 가까이 꽤 올렸고 올해는 뭐 조금 상승을 한 20% 정도 지금 여기서는 한 15% 정도 오른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그 계약자산 미청구 공사 성격의 그 증감액의 차이라고 그렇게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58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8%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60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4,450만 원으로서 연간 한 9천만 원 선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나머지를 그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빼고서는 나머지 비용을 모두 그냥 기타 비용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뭔가 많이 그 절감을 해서 29.3%를 절감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적자폭은 더 커진 거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올해 상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거의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전년도에 2단계에서 나오는 갭이나 3단계에서 나오는 갭이나 19억 8,300만 원으로서 똑같습니다. 이게 그 동일한데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지혜가 현재로서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추적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제가 좀 알게 된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문제가 뭐다 하는 거를 조금 더 진일보하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공시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의 20억 원 차이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20억 차이면은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거를 현금식으로 다시 읽어보면은 현금이 그 318억 원이 들어왔는데 재고자산이 그 338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억 원이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못 받고 20억 원이 어디로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재고자산회계가 뭔가 작년도에 좀 이상하다. 아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계약자산, 재무상태표의 계약자산의 증감액이 1689억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표상의 계약자산의 감소, 증가액인데 현금이 나간 거죠. 현금 흐름표니까 847억 원뿐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842억 원이라는 그 계약자산이 부풀려졌다는 얘기야. 부풀려져서 결산을 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재고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다 이런 얘기예요. 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다. 이런 거에 유혹에 이 현대 사모중공업도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물론 작년에는 또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뭔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주잔고 얘기인데요. 현대중공업처럼만 가서 같은 계열인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할까? 현대중공업 가서 한 수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현대중공업은 하단에 나와 있는 이런 양식대로 합니다. 기초잔액이 얼마 있었고 그 다음에 6개월간의 수주 얼마 했고 그 다음에 완공 매출이 얼마 돼가지고 기말 수주잔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는 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정도 수준이면은 다 머리가 돌아갈 텐데 그저 그냥 그 참 뭐 엔지니어들이라고 하는 게 그 더하기 빼기 수학은 잘할지 몰라도 산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간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주 총액이 얼마인데 그 다음에 기납품액이 얼마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얼마다. 물론 수주 6월 30일까지 수주한 거로만 했으니까 조금 더 약간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만은 누적적으로 기간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넘어온 게 작년 말에 넘어온 기초잔액, 수주잔액이 얼마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얼마 수주했고 그 다음에 완공 매출 얼마 해서 기말 수주잔액이 얼마다. 그 완공 매출에는 그 계약자산 완성에 의해서 정리돼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요 그 상반기 매출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916억 원이. 그러니까 이런 수치도 뭔가 신뢰성을 얻기는 쉽진 않다. 어렵다. 갭들이 자꾸 있어요. 갭들이.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1.2회전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르푼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고 판매 가격은 정산을 못 받았다. 그 가격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15.84% 단순 평균으로 회사는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재료 비율이 그 71%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곱하면은 원가 상승 압력, 그러니까 원가 상승 압력이 아니고 판매 가격 상승 압력을 11.2%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제품 가격 인상률은 7.2%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 11.2% 정도 말하자면은 이 수주 가격을 정산했다면은 영업 손실이 덜 났을 텐데 아니면은 또 이익이 났을 수도 있었는데 선주들이 뭐 미쳤다고 이 정산을 해주고 있냐 이게요. 당신들이 그냥 계약하기로 한 거 그대로 그냥 납품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 거로 우리나라가 조선 3사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3사 자체가 또 덤핑질들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그 단순 평균을 했어요. 가중 평균을 하면은 좋은데 이 그 이게 그 금액이 아니 여기 그 저기 뭐 옮기면서 뭐 잘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기자재가 있거든요. 기자재는 이제 원재료 가격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및 의장제, 요거 플레이트, 그 다음에 H형광, 그 다음에 그 페인트. 요게 이제 강제 및 의장제로 봤어요. 이게 15.8% 증가했다 그러면은, 비율이, 메이백 비율이 41.4%이기 때문에 6.6% 단가 인상 압력이 있다. 이것만 인상하면 안 되죠. 기자재 가격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거는 원재료 가격의 표시를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선박 엔진이라든지 아마 그 또 다른 그 선박에 들어가는 어떤 그 기자재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은 본인들이 수주한 가격이 아니고 여기 공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크락슨 쇼핑 인텔리전스 위클리라고 2022년 6월 말 가격을 그냥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본인들이 직접 그 수주한 가격을 제시를 해줘야 맞지. 그래야 뭐 정확한 그 비교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요 단위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DWT가 Deadweight Tonnage, TEU는 2050 Equipment Unit. 보통 20피트짜리 짧은 거, 보통 이제 그 수출용 선박용들은 그 40피트들도 많죠. CBM이라는 게 큐빅 메타를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가 패러다임으로 그 적자를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러면은 요거를 그 손익분기점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한 4조 7천억 정도는 해야 된다. 상반기에 2조뿐이 안 됐는데 2조 7천억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로 나오죠. 이 경우에 이 포괄 가공비 배후 제거 자산이 계약 자산이 10% 증가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증가했는데 좀 그거를 빨리 지금 공사 중인 거를 빨리 끝내가지고 매출 인식적으로 빨리 돌린다는 의미에서 10%만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계약 자산을 스루프 쪽에서는 포괄 재고로 보기 때문에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로서는 그 4조 9천억 원의 그 제안서를 냈다고 합시다. 한 건에 그 선박에. 근데 그 계약이 잘 돼서 4조 9천억 원에 됐다 그러면은 한 1658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 이때 재고가 한 10%. 원래 그 4조 9천억 원에 수주하면은 재고가 그 영업이익이 똔똔이었는데 왜 그 1658억 원이나 남느냐? 그러니까 재고 중에서도 계약 자산이 증가하면은 이게 증가로 인식을 한다 이게요. 이게 이 매출원가의 그 맞법이고 악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스루프 쪽으로 봐서 손익분기점 방식은 사실 스루프 개념에 의해서 손익분기점 산식이 나온 겁니다. 함수가. 이걸 재료로 만들어 놓고 스루프율이 24.4%니까 이거를 나눠버리면 6조 4천억 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원가 회계에서 계산한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깝도록 우리가 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안서를 내본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한 15.8% 증가했다. 이거 좀 인정해 주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건비, 경비도 올랐기 때문에 마진을 그 5.6% 좀 올려달라. 24.4%뿐이 안 되는데 30% 올려주면은 재료 비율이 한 70%로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한 5조 1천억 정도의 제한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아까 원가 얘기는 4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야 됩니다. 5조 원대로. 그게 영업의 능력이어야 되겠고 그렇게 됐고 그래도 스루프상 손익으로는 1,500억 적자예요. 왜? 이걸 그대로 받아도 약간의 적자인데 313억 원. 더 높게 부르면은 중국한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잘해서 5조 원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익을 남겨보자 그러면은
슬픈율은 그 5조 원 정도 받았다면 30% 인정받은 거라고 보고, 공동 목표 이 목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2.7회 전 15.2% 공격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더 늘려보자, 늘커 보자. 그래서 그렇게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고 그러면은 6조 5천억 원 정도 매출이 연말에 일어나야 한 2천억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갑자기 6개월 만에 뭐 수주를 한다고 해서 매출이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수주 산업의 선박이라는 게 지금 진행 중인 공정 중에 있는 그 계약 자산들을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그런 그 기법을 좀 도입을 해서 좀 단기간에 이 출하를 할 수 있는 배를 진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6조 5천억 원의 매출 효과가 분명히 나온다 이게요. 꼭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익이 2천억 정도 나올 수 있는 매출 상승 효과가 나오게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나름대로 저는 합리적인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경비 운영 비용 그런 거 거의 저희 2순위 3순위를 따지고 재료비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더 길었습니다. 3월 현대중공업이 중공업도 기업 상장을 해서 조금 더 그 자본을 더 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또 발전하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현대중공업과 같이 조금 더 회계 투명성이 있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